안녕하세요.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이 언제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죽을 상을 하고 사정사정하면서 채무자는 돈을 빌려가죠. 꼭 그 날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 이렇게 사정하면서 돈을 빌려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차용증도 써주고 또 더 강하게 신임을 주기 위해서 공증까지도 해주면서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대여금은 민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뭐 판결문이 있을 때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추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대여금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민사의 영역인데, 정말 돈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화가 나잖아요. 예정이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뭐 연락도 안 되고 내 카톡도 뭐 차단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깜빵이라도 보내야지 정말 내 속이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돈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사기 고소를 당연히 고려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렇게 대여금이 어떨 때 사기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 법 조문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망했다는 것은 채권자로 하여금 어떤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그 착각에 의해서 돈을 주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내가 이 채무자한테 돈을 왜 빌려주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돈을 갚겠다고 한 날짜에 진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고려하시게 되죠. 그것을 바로 변제 의사, 변제 자력이라고 불러요. 이런 변제 의사와 변제 자력이 대여해줄 당시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이후에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변제 자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코로나 이슈 같은 게 많이 있죠.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날짜에 돈을 못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이거는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변제 의사 같은 경우는 내심에 그 사람 마음속에 의사이기 때문에 입증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정황들로 입증을 하는데요. 이미 뭐 사기 전과가 많다든지 고소를 많이 당했다든지, 또는 채무자가 뭐 거의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마이너스 통장만 잔뜩 있는 그런 채무 초과 상태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변제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제 의사가 없다, 즉 나는 돈을 빌려더라도 갚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로 형법적으로는 고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형법은 이런 확실한 고의 외에도 미필적 고의도 고의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미필적 고의란 돈을 빌려가면서 내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가는데 뭐 6개월 후에 갚는다고 했는데 6개월 후에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뭐 못 갚아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생각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판결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수원지법에서 11월 11일에 따끈하게 나온 판결문입니다. 피해자를 제가 대리해서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요. 결국 합의가 돼서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어요. 한번 판결문을 보시면은,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 및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얼마씩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나 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과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판결문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의 핵심은 변제 자력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갈 당시에 이 사람이 뭐 채무 초과 상태라든지 사업이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었다. 이렇다면은 변제 자력이 없으니까 무슨 수로 뭐 6개월 내에 돈을 갚겠어요. 그러니까 기망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뭐 투자금의 경우에도 그 투자금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기획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것들이 밝혀졌다면 투자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또 많이 하세요. 이자를 몇 번 받았는데 그러면은 사기죄가 안 되는 겁니까?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한 것 자체가 속임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눈가림식으로 속이기 위해서 나를 더 신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자 지급해도 사기죄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를 속인 경우 말고도 대여하는 그 경위, 대여의 목적을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채무자가 나 저기 유흥비로 쓸 건데 돈 좀 빌려줘. 뭐 도박하는 데 쓸 거야. 도박 자금 빌려줘. 또는 불법으로 좀 사업을 하나 하는데 그 불법 사업인데 그거 하는데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반인 같으면 그 돈 빌려주시겠어요? Nope. 절대 안 빌려주시죠? 돈을 빌려주는 데는 뭐 지금 갑자기 뭐 자금이 딸려서 월급이 이번 달에 좀 밀려서 카드값 금방 갚고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 또는 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이 급하게 안 나와서 잔금 치르고 뭐 대출 받아서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목적 자체가 좀 납득할 만한 정당한 목적들로 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가는 그 목적을 속였다면은 그것도 역시 내가 대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젊은 이제 갓 개업한 치과 의사분이셨는데 같은 이제 친구 동갑내기 친구를 어떻게 이제 어떤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병행 수입 같은 거, 의류 같은 명품 의류 같은 거를 병행 수입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친하게 지냈어요. 차도 고급 외제차만 타고 다니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사업 자금이 잠깐 딸린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달이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서 약속 어음까지 공증까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은 믿고서 돈을 빌려주셨는데 실제로 이자도 10달 동안 한 1,000만 원 가까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자가 끊기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를 했죠.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그런 병행 수입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불법 렌트카 영업 사업을 한 거예요. 렌트카는 보통 이제 등록이 되면 허자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슈퍼카 같은 거 타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허자 번호판 있는 거는 또 싫고 막 자기 으스대고 싶고 이러니까 그런 개인 렌트들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차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는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도 사실 그런 불법 렌트카용 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돈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유용비로 쓰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끌어 모아다가 하는 애였던 거예요, 채무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변제 자력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업은 잘 되고 있었으니까 불법 사업이지만.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 사업을 하는 줄 알았으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고소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 합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 채무자의 어머니가 대신 변제를 함으로써 원만하게 합의는 됐지만
불법 렌트카 영업한 거랑 또 합의를 했다 그래도 법원 단계에서 합의하게 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설명드린 것처럼 좀 감이 오시죠? 돈을 빌려주실 때에는 이 사람이 돈을 왜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 대여 목적에 대해서 뭐 녹음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물어보시고 너 도대체 왜 돈 빌려달라는 거야? 그 돈 갖다가 뭐 하려고? 이런 거 꼬치꼬치 좀 물어보시고 언제 갚을 건데 어떻게 갚을 건데 이런 것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이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에 이런 목적 때문에 빌려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데 쓰는 거였다. 이런 것들은 좀 수사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갚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하면 역시나 돈을 빌릴 당시에 채권자를 그 부분에 있어서 속인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여 경위를 속인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변제 자력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것이 있다면은 사기죄가 되니까 꼭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그거에 관련된 증거가 없는지 없다면 사후에라도 좀 유도신문을 해서 만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증거들을 모아서 사기 고소를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기 고소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언제 대여금이 사기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